위축된 경기를 살린다며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로 가장 큰 피해를 본 0세 상인은 제외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자가격리된 주민들에게 주는 긴급 생계비가 날짜에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되는 등 기준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예산을 편성한 뒤 법령 개정에 나서는 방식으로 이달 안에 누리예산 문제를 풀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의 특산물인 꽃새우 어획량이 크게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 어민들에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돼 오후 늦게부터 20에서 60mm가량의 첫 장맛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기료를 내리기로 했는데요. 메르스 영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제외돼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 전통시장의 정육점입니다. 메르스 영향으로 이달 매출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냉장고는 항상 켜야 해 한 달에 50만 원이 들어가는 전기료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거의 50%, 70%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손님이 있든 없든 일단 냉장고 다 켜고 불은 다 켜놓고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들어가죠. 이게 많이 힘들죠, 지금. 정부는 소비 침체로 위축된 경기를 살린다며 다음 달부터 9월까지 가정과 기업체의 전기요금을 한 달에 14%씩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메르스로 가장 큰 피해를 봤는데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다며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가정하고 중소기업만 혜택을 주지 진짜 이번에 그 폭탄처럼 아수라게 된 시장이라는 이런 정책을 안 내놓잖아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 어떻게 다 하소연을 못하는 거죠. 정부는 예산 사정으로 소상공인은 제외했다는 설명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이나 그런 건 안 들어가고 이번엔 산업용만 일단 들어가게 됐거든요. 정부가 메르스 피해를 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피부에 와닿는 전기료 인하 대상에서는 자영업자를 제외시켜 엇박자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메르스로 자가격리된 주민들에게 주는 긴급 생계비의 지원 기준이 너무 허술합니다. 격리 날짜에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하고 제대로 피해 범위를 따지지 않아 순창 장덕마을처럼 철저하게 격리된 주민이 상대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주 메르스로 자가 격리된 주민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1인 가구는 40만 9천 원, 4인 가구의 경우 110만 5천 원입니다. 그러나 생계비 지원 과정에서 격리된 날짜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전 격리자를 지원을 하되 일수에 관계없이 1개월분 전체 생계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마련된 긴급 생계비 기준에 메르스 자가 격리자들을 끼워 맞추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메르스 긴급 생계비 기준이 허술해 순창 장덕마을처럼 외부와 통제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손해를 봤습니다. 장덕마을 문봉순 씨의 저장고 안에 제때 팔지 못한 배추가 썩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2주 동안 통제돼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2인 가구라는 이유만으로 69만 6천 원의 긴급 생계비를 받았습니다. 이 배추도 썩고 배추 밭에서도 도방이 무시배추가 다 썩어갖고 꽃이 그냥 다 패불었지. 장사 못해서 손해지. 그러니 내가 생병이 안 나갔어. 피해 범위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 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0만 9천 원을 준다는 것은 또 모순이 좀 있어요. 우리가 먹고 하는 것도 있고 저도 빚이 있으니까 갚아야 될 돈도 있는데. 긴급 생계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사전에 피해 범위를 대략 산출한 뒤 개인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50명대로 줄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북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는 격리 31명, 능동 감시 27명 등 58명으로 어제보다 15명 줄었습니다. 전라북도는 14일에 메르스 잠복기가 지난 19명이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3명이 새로 통보되는 등 4명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메르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등 4곳의 상공회의소에 메르스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실태를 파악해 정부와 금융기관 등의 지원 계획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메르스가 발생한 순창과 김제 농산물 팔아주기와 지역상품 사용하기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스 격리에서 해제된 순창 장덕마을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순창구는 내일까지 이동 건강검진 장비를 이용해 장덕마을 주민 전원을 포함한 메르스 자가격리자 134명의 건강검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구는 잠복기가 지나면서 이들이 지난 12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지만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 예산 해결책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 예산을 편성한 뒤 이후 정치권과 협력해 법령 개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김성환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끝까지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상 보육은 국가 책임이라는 명분 때문입니다. 또 잘못된 법령 때문에 지방 교육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대표가 법령 개정을 약속하고 정치적 해법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논란의 권원인 시행령 폐기를 위해 국회 차원의 법률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문재인 대표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정부가 보증한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800억 원이 넘는 어린이집 누리 예산 가운데 264억 원은 정부 목적 예비비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 450억 원은 정부 보증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전라북도에서 받는 법정 전입금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모자란 교육 예산을 고려해 이자 부담이 있는 자체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시도교육감, 시민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누리예산 재원 조달 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동의는 했고요. 다른 시간 안에 교육감님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6월을 넘기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전북교육청은 누리예산이 포함된 새로운 추경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 다음 달 도의회 정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지역구의 공천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1차 혁신안을 통해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지역구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지역위원장직의 사퇴 기한을 총선 120일 전으로 조정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부패 연루자와 당비를 대납하다 적발된 당원의 당직을 박탈하고 막말을 한 의원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한 조합장이 전북에서 처음으로 직위를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 한 농협의 조합장 62살 박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조합장이던 농협의 전체 직원회의에서 6.4 지방선거에 전주시장으로 출마한 임모 씨를 불러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산의 특산물인 꽃새우가 돌아왔습니다. 어획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가격도 오르면서 어민들의 얼굴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꽃새우를 가득 실은 새우잡이 어선이 항해에 도착합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갓 잡힌 싱싱한 꽃새우가 컨베어 벨트를 타고 끊임없이 내려집니다. 밤새 그물을 걷어올린 어민들은 오랜만에 맛보는 만산의 기쁨에 피곤함도 있습니다. 밤새 조업을 하는데 어항이 좋아가지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선원들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판매된 꽃새우는 30여 톤, 3년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꽃새우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인천과 부안 등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동이 납니다. 지난해 15kg 한 상자에 5만 원 하던 경매 가격도 6만 원으로 1만 원 올랐습니다. 외지에서 상인들이나 가공업체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와가지고 구매를 하려고 그러고 구매를 함으로써 시장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작년에 비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산 앞바다의 해수 온도가 18도를 유지하면서 산란기를 맞은 꽃새우들이 몰려들어 어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꽃새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일이 지나면은 새우가 금방 커요. 그렇게 되면은 한 7, 8만 선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어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리면 유독 빨개져 피새우라고도 불리우는 꽃새우가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에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북은 오늘 하루 종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오후 늦게부터 모레까지 20에서 60mm가량의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은 오늘 흐리고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무주 등 일부 지역에는 밤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장마가 시작돼 오후 늦게부터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내일 밤에는 돌풍이 불고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완주 27도, 부안 25도 등 25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전주 이상대는 이번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막다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다시 장맛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의 주택 중개 보수료가 다음 달부터 내립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부터 주택 거래 때 중개인에게 주는 중개 보수료를 6억 이상 9억 미만은 0.9% 이내에서 0.5% 이내, 3억 이상 6억 미만 임대차 계약은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억 이상 9억 미만의 매매는 전체 주택 거래량의 0.9%, 3억 이상 6억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전체 임대 거래량의 0.25%에 그쳐 중개보수료 인하 혜택을 보는 주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목상 산지인 땅에서 3년 이상 경작할 때 농지나 산지로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해 세금이 중복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수원 감사 결과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2008년 전북혁신도시 20만 제곱미터에 1억 6천만 원의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를 내라고 LH에 통보했는데 전라북도는 지난 2013년 이 땅에 9억 9천만 원의 농지보전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감사원은 산지를 3년 이상 경작할 경우 산지나 농지 가운데 어느 하나로 판단하기 힘들다며 토지 기준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동부대로와 공단 사이에 있는 마을이 몰려드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름길로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인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시 외곽에 있는 농촌 마을입니다.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날 만한 비좁은 마을길로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지납니다. 하지만 이내 마주오는 차량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합니다. 너무 좁고 커브길이 많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는 차를 지금도 모르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도로 옆 담장은 곳곳이 차량에 부딪혀 어디 한 곳 성한 곳이 없습니다. 취재를 하는 동안에도 마주오는 차를 피하던 승용차가 도로 옆 담장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줄지어 차가 오고 가고 그러면 오고 가면서 담벼락이나 지붕이 다 망가져가지고 운전자는 물론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트던 길을 먼저 점령하기 위해서 그래야 빨리 점령을 해야 후진을 안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차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민들이 항상 불안하고 비좁은 마을길에 이처럼 차량들이 몰리는 이유는 이곳이 동부대로에서 공단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대형 화물차 진입을 제한하고 마을길을 넓히거나 아예 일방통행로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당장 도로 확장은 어렵고 대형 차량 진입만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피지란 표시를 해서 과속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대형 차들이 못 들어오게,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형 차량 진입을 막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빈집을 사들여 마을길을 확장하거나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환경부가 OCI 군산공장 가스 누출과 관련해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새만금 지방환경청에 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해 가스 누출 원인은 물론 주민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FTA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지원 직불금과 폐업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7일까지이며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탄소기업과 ICT 정보통신기술기업, 유턴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을 늘립니다.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이들 기업이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2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투자액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을 고용하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옥마을이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주가 국제 슬로시티 시장 군수총회 개최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어제 이탈리아에서 끝난 국제 슬로시티 시장 군수총회에서 오는 2020년 한국에서 열릴 총회 개최 도시로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이름을 바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오늘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본사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사명 변경을 계기로 국토실태조사와 국공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무인 항공기와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 등 공간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